오늘도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자씨 만무득입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부지런한 척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앞으로 자주 촬영할 계획인데, 예전에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은 편집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 해주시면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내가 공부해서 올리자 라고 해서 지난번부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까지 전부 다 업로드까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영상도 조금 이상하게 나오고 자막도 뭐 흐릿하게 나온다 하고 조금 이상해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컨텐츠가 원래 고퀄리티로 해서 뭐 멋있는 나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지식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소화하셔가지고 분재 취미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영상 좀 잘못 나와도 이상하게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고 내용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열심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분재하시는 분은 대부분 뭔지 아실 것 같아요. 토분이에요. 토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아니고 옆 나라에서 생산되는 토분입니다. 저희가 이 토분을 굉장히 즐겨서 쓰는데, 이 토분을 왜 쓰는지, 그리고 이 토분을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 토분을 썼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과연 이 토분을 왜 써야 하는 것인가죠. 이 토분을 썼을 때 나무가 우리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뭔가 잘 나갔을 때 이 토분이 이력을 발휘하는 건데, 도대체 어떠한 점 때문에 우리가 토분을 쓰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재 이제 뿌리에 대한 문제인데, 분재 뿌리가 이 화분 안에서 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자라면서 화분 주위로 뺑글뺑글 돌면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뿌리가 잘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간수일 것 같아요. 물론 흙도 좋아야 되고 간수도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고 비료나 거름들도 놓아서 뿌리 생장을 촉진시켜야 되고 하는데, 뿌리가 또 그거 외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산소예요. 뿌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뿌리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뿌리는 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일 좋아하는 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절대 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뿌리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생장을 하고 물을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역할이니까요. 하지만은 뿌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 적절한 공기, 적절한 수분 내서 쾌적하게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화분 안에 물이 많아지면은 뿌리가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화분의 구조를 보면은 흙이 가득 담겨져 있지만 그 흙 안에 물과 공기가 혼합해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공기가 부족해지고요, 공기가 많아지면 물량이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수를 통해서 적절한 물을 밑으로 흘려보내고 알맞는 물만 여기에 채여 있을 때 뿌리가 원활하게 생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수가 안 돼 버리면 뿌리가 굉장히 곤란을 받으면서 물과의 접촉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채 사라지기 전에 또 물이 들어와요. 간수를 주인은 잘 모르니까 계속 해주겠죠. 그러다 보면은 공기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질식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뿌리는 고래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가끔 프레시한 산소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됐을 때 뿌리가 적극적으로 생장하고 돈다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화분의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배수가 잘 돼서 물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많이 빠져나가고, 이 물이 빠져나가는 그 힘에 의해서 위에서 산소가 유입이 돼요.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산소가 들어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자리를 산소가 채워주는 거죠. 만약 여기 배수구가 막혔으면 물이 안 빠져나와요. 마찬가지로 겉에서 산소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굉장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양분, 구멍이 큰 분을 사용해서 밑에는 굉장히 굵은 용토를 사용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얇은 용토를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물이 잘 빠지게끔, 그다음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면 뿌리가 또 물이 없어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물만 남기고 빠져주면서 공기가 들어가게끔 해줬을 때 뿌리가 생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럼으로써 뿌리가 잘 발달되고 활성화되면 위에 상층부에 잎이 요구하는 물들을 다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양분의 첫 번째 조건, 이 구멍이 굉장히 배수 구멍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런 걸 사용하면은 나무가 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분이 좋은 점이 통기성이 좋습니다. 통기성이 좋다는 말은 이게 화분이 유약 같은 걸로 발라져 있으면은 통기가 안 돼요. 외부 공기가 그 온도 차이도 심하고 이질적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자사 비슷한 화분으로 통기성 좋게 만든 화분들은 겉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열에도 겉의 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뿌리 생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통기성 좋은 화분을 써서 뿌리의 생장을 촉진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이런 화분과 유약분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화분에 넣어서 생장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토분에서 생장시킨 뿌리의 양이 약 3배 이상 많아요. 자, 보시면은 이쪽은 토분이고요, 이쪽은 유약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토분은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성장력이 아무래도 빠릅니다. 빠르다면 뭐냐면은 결국에는 뿌리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유약분에 한다고 해서 배양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토분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이미 저희가 많은 배양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차이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배양 도중의 나무는 우리가 토분에서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토분이 다른 화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토분이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 토분도 거기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뭘 사용해야 되냐면은 이 토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어떤 나무를 배양한다고 했을 때 이 토분을 크게 써가지고 집어넣다 보면요, 상대적으로 밑에 물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토분을 크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춰서 적절하게, 또는 완성도가 높은 나무는 타이트하게 쓰셔야 돼요. 완성도가 높을수록 점점 적어져야 되고요, 완성도가 부족할수록 조금씩 커져야 됩니다. 이 토분의 장점은 깊이에 있습니다. 이 깊이가 다른 화분의 일반 감상분에 비해서 흙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가 물이 부족하면 아래까지 내려가서 물을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떼양볕에 놔둬도 이 토분은 버텨줍니다. 하지만 이런 유약분에서 키우는 애들은 자칫 잘못 키우면은 떼양볕에서 키우다가 물이 부족하면 잎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햇빛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이런 구조라면은 아무래도 배양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분을 쓰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쓰시면 안 돼요. 크게 쓰시면은 그만큼 물이 많이 채이기 때문에 밑에 물이 많다는 게 의미가 됩니다. 뿌리는 별로 없는데 물이 많으면 뿌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뿌리도 물이 조금 부족하고 약간 배고프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물을 찾아 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지, 물이 벙벙하게 차 있거나 물이 어느 공간에 대수층 같은 데서 뭐 저수지 같이 채여 있으면은 거기다 뿌리 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오히려 둔감하고 움직이질 않아서 위에가 발전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토분을 사용할 때는 항상 아예 소재라고 하면은 조금 큰 분을 쓰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소재가 만들어진 단계 나면은 조금씩 좁혀서 나중에 감상 모드 되면은 거의 타이트하게 들어간데도 꽂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상분도, 감상의 수준에 있는 나무들도 배양분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넓이가 있으면 웃자라면서 감상 수준의 나무들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키우시다가 전시회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이번에 제대로 내가 좀 감상 좀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 맞춰서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감상분으로 들어가서 한 1년, 2년 정도 감상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세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다시 배양분을 넣고, 이렇게 배양분하고 감상분하고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취미인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뭐가 보이냐면은 제가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취미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분재인이라고 해서 분재인끼리 서로 모를 리가 없어요. 예, 전국에 뭐 부산 가면 누구, 뭐 인천 가면 누구 이렇게 거의 다 아는데, 지금은 불특정 다수의 취미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재 인구의 수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은 옛날같이 이렇게 좀 실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 있는 분재인들이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지하고 쉽게 분재를 사서 키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분재가 유지가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나무를, 이런 분재를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서 손님한테 주면 손님이 집에 가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열심히 키우세요. 물론 여기보다 환경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나무가 어쨌거나 습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는 주택이나 야외에서 키운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키우시면은 적게 작업하는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나무가 조금씩 뒤로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초보가 아니라 이 나무를 갖고 갔을 때 딱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상위 10% 안에 드시는 분이에요. 이 나무 자체가 유지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공부를 하고 익혀야 됩니다. 이 유지를 하려면은 진짜 한 1년 정도 이상은 열심히 배워서 모든 것을 습득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은 상위 1%예요. 진짜 이 나무를 소재로 사서 좋은 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정말 실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키워보면 나무들이 망가지거나 또는 뒤처지게 되면 눈밖에 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재를 구입하기 전에 이걸 내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기본 지식 정도는 조금 유튜브나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나무가 감상분에 있으면 월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도 판매를 할 때는 항상 감상분에 넣어서 판매를 하고요. 이렇게 배양분에 넣어놨을 때는 판매 의지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양분에 넣는 이유는 그 분재를 배양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나무가 건강해지고, 나무가 건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많은 기술들을 집어넣어도 나무가 무리 없이 그걸 소화시키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양분을 쓰는 겁니다. 우리도 이게 감상분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이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날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 나무를 좀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배양분에 넣어놓고 거름을 넣는 거죠. 자, 일반 감상분에서 거름을 넣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이요. 어느 순간 넘쳐버리면 뿌리들이 또 굉장히 괴로워해요. 하지만 이런 배양분은 정말 좋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올려놓더라도 자기들이 다 빠져나가요. 유약분이나 또는 다른 감상분에서 이 중간에 채일 수밖에 없는 거름의 양들이 이런 배양분에서는 손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름 피해도 거의 없이 이 나무가 먹고자 하는 양을 거의 다 소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거름을 상당히 많이 올려놔도 장마철에 비 내릴 때 일주일씩 맞춰도요 절대 거름 피해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엄청난 속도로 잘 자라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뭐 1, 2분씩 케어해 주면서 나무 만지면은 순식간에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런 원리로 저희가 하는 거지, 이렇게 잘 미겨놓고 겨울에 한 방에 작업한다, 그렇게 해서는 좋은 나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루에 10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10초, 일주일에 1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주 만져주는 게 좋은 나무를 만질 수 있는 길이고, 이 배양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도모한다. 그리고 이 배양분의 양에 맞춰서 누구나 좋은 분에서 감상하기를 원하는 게 분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든가 건강하지 않은 나무를 구태여 감상분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무를 뒤로 후퇴시키거나 나무가 습격이 저하되는 것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무를 건강을 판단하는 줄 아시는 분들은 진정한 고수세요. 그러니까 항상 나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배양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떤지 굉장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토분은 종류가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그 옆나라 토분이 제가 써보니까 제일 활용도가 높다. 뭐 이태리 토분, 중국 토분도 있는데 기공 수가 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뿌리의 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가 없다는 거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구입하셔서 내 나무 한번 잘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양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배양분에서 키우시면서 나무 좋아지면요, 세상 부러울 거 없습니다. 분재 취미하면서 내 나무가 좋아진다. 그것만큼 행복한 취미 생활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무가 망가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분재하기 싫습니다. 그 나무도 애정이 가지 않고요. 좋은 나무 안 좋은 나무는 그런 구분보다는 이 나무가 얼마나 건강해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취미인 여러분께서도 감상분보다는 한창 키울 때, 배울 때는 배양분에 넣으시고 부지런히 만지셔서 좋은 효과 보시면은 정말 좋은 분재 취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톱은 하나로 끝냈네요. 어떻게 좀 좋은 내용, 유익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적용해서 해보시고요. 나는 이 만무더기 한 말보다 조금 더 변형해서 더 좋게 가겠다 하시는 그런 연구정신도 한번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사항은 댓글로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